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방정환 선생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 이 정도로만 아셨다면 오늘 그분의 삶과 생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어린이라는 말이요. 이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방정환 선생은 그 시대를 정말 훨씬 앞서간 분이었습니다. 그저 동화 쓴 작가 이런 분이 아니라요. 그렇죠. 어린이를 어른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 막 행동했던 분이거든요. 사회운동가였죠. 네, 사회운동가.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분이 던진 메시지가 오늘날 당신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맞아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힘든 시기였잖아요, 정말. 네,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도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시고 또 언론인으로도 활동하시고 거기다 아동문학가로서 길을 딱 여셨으니 와,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핵심은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듣기엔 너무 당연해 보일지 몰라도 그 당시엔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맞아요. 그냥 애들이었죠. 네, 이걸 바꾸려고 하신 겁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신학문도 배우고 또 전통학문도 익히고 일본 유학 경험도 있었고요. 네, 도쿄에서 공부하셨죠. 이런 경험들이 그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분명 기여했을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1921년에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드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아이들 모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어린이를 정말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려는 목적이 아주 뚜렷했죠. 강연회도 열고 동화 구연도 하고요. 아,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그래서 색동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뭐랄까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죠. 바로 어린이라는 말의 탄생입니다. 네, 맞아요. 이 어린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불렀나요? 그냥 애새끼, 계집아이, 심지어 이놈, 전연 이런 비하적인 표현들. 맞아요. 너무 함부로 불렀죠. 네, 그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였어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은 어린 존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뜻을 담아서 어린이라는 말을 딱 만들고 퍼뜨린 겁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단어 하나를 만든 그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는 관점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시도였던 거죠. 엄청난 문화적 전환점이에요. 들을수록 놀랍네요. 그저 말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인식 자체를 바꾼 거니까요. 그렇죠.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런 정신이 결국 1923년 5월 1일 조선 최초의 어린이날 선포로 이어진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때 외침이 어린이에게도 사상과 인격이 있다. 조선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려있다. 와,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정말 가슴 뛰는 구호죠. 당신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서울 종로거리에 수백 명이 모여서 어린이를 사랑하자. 어린이도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요. 네,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노는 날, 축제가 아니라 어린이 인권과 자유를 위한 사회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시작. 맞아요.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노동절과 같은 5월 1일이었는데 이게 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 날짜가 바뀌었군요. 네, 5월 첫 일요일로 바꿨다가 해방 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5월 5일로 최종 정착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방정환 선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어린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이걸 직접 만들어서 좋은 글들을 소개하고 또 사랑을 받은 죄 같은 동화도 직접 쓰시고 번역도 하시고. 네, 그 잡지 유명하죠. 그러니까 한국 아동문학의 정말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죠. 물론 그 천도교 계열 민족운동에도 관여하시면서 독립을 위한 노력도 하셨지만 네,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도 있었죠. 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역시 어린이를 향한 그 열정,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다가 1931년, 너무 젊은 나이에 33세요.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어린이를 두고 가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정말.
그 한마디에 그 어린이를 향한 그의 절절한 마음, 그리고 어린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고 민족의 희망이다. 이 굳건한 믿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 말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방정환 선생이 뿌린 씨앗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어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매년 어린이날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듯 누리고 있지만 그 시작이 있었던 거죠. 그의 삶은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존중과 투자가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가 꿈꿨던 사회, 모든 어린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라는 그런 사회요. 오늘을 사는 당신은 그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그 외침이 지금 당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